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부터 12연기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데요. 12연기는 조건 발생의 인과적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조건 발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조건 결합이잖아요. 조건 결합이라는 말은 조건적으로 인과적 요소가 결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발생이 일어나려면 조건 발생의 인과적 구조가 거기 있어야 되겠죠. 이 인과적 구조는 조건적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과적 구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이 구조 속에서 인식을 하거든요. 세조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어.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변화는 존재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분은 현미경도 쓰지 않았고 망원경도 쓰지 않았어. 쓸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가라는 그 구조 속에 이 세상의 존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해하면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인간의 인식은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결합해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차갈, 모래, 시멘트 섞어가지고 굳혀놓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건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결합이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합을 주관하는 것이 뭐냐? 요소들의 힘이에요. 요소들이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관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관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희하고 나하고는 이런 관계야 저런 관계야? 관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확인해 보려면 행위를 살펴보면 관계가 나와요. 남편이 누워있다가 여보 신문 좀 갖다 줘. 그러면 아내가 쓱 쳐다보고 아이고 일어나기가 귀찮은가 보다. 내가 갖다 줘야지 하고 갖다 주는 것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와 어떤 행위가 결합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관계라고요. 그랬는데 어떤 날 아침은 안 갖다 줘. 네가 갖다가 신문을 읽든지 말든지 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획 돌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해봐. 이것도 관계예요. 관계잖아요. 남편의 행위에 아내의 반응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에서 관계라는 것은 조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 조건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 근본이 뭐냐면 어떤 행위가 어떤 행위와 결합되는 힘을 관계라고 그래요. 그 힘이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봐요. 아가씨 이리 좀 와봐. 그러면 아가씨가 쳐다보겠지. 내 행위에 어떤 반응이 되는 행위를 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어디서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관계가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이것을 꼭 머릿속에다가 기억해야 돼요. 왜 상호작용하냐? 행위들이 조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12연기는 12가지 요소들이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인과적 결합 또는 인과적 구조를 세존이 설명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과적 결합, 그것이 뭐냐면 식, 명색, 육처입니다. 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생사가 윤회하는 인과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곳이죠. 식과 명색과 육처의 인과적 구성에 대해서 문장으로 묘사한 말이 이 말이에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 전 시간에는 식과 명색의 의존 관계를 설명했어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기 때문에 명색은 모두 다 어떤 것으로 존재하냐면 의식된 현상으로 존재해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무엇에 대한 알미야. 그런데 이 무엇에 대한 알면 다 자기된 것이야. 전 시간에 공부한 것이 이거죠. 개인이 알 수 있는 알면 다 자기된 거야. 그 자기의 과정에 등장하는 인과적 요소들이 뭐냐면 수상, 행이요. 시까지 포함해도 돼요. 수상, 행식이야.
추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기능이 우리가 상대하는 물질적 세계를 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간단하게 세종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즉 다시 말해서 명색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현상은 전부 의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알매 세계를 간단 명료하게 구조화한 것이 뭐냐면 식과 명색의 조건 발색이야. 여기서 명색은 뭐냐면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이죠. 이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 현상을 다른 말로 일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의 이 조건 발생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일체는 의식된 것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식과 명색의 의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삶이 식과 명색의 구조 속에 드러나 있어요. 인간의 삶은 조건적인 겁니다. 무엇을 조건으로 삶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명색을 조건으로 삶이 생겨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객관적이고 옳다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이 정당하고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인정받고 어떤 사람의 말은 인정받지 않나요? 인정받는다는 말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냥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착각을 해요. 정당하다고. 정당한 것은 없어요. 그냥 인정받기 때문에 통용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이 무엇을 알았다면 그 안 것이 어떻게 착이된 것인가를 다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괴로운 일입니다. 요약하면 식과 명색의 조건 발생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지? 그 문제와 우리가 어떻게 알지? 라는 두 가지 문제가 함께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12연기의 정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은 이제 12연기 전체를 확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지나간 거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볼게요. 조건 발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기능, 즉 행위의 측면에서 조건 발생이 일어나요. 예를 들었잖아요. 남편이 신문 좀 가져오지 라고 아내에게 말을 했다면 아내가 신문을 갖다 준다면 신문 좀 가져오지 라는 행위와 신문을 갖다 주는 행위가 조건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행위와 존재가 조건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것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행위와 존재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고. 행위와 존재가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행위와 행위가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이게 사건입니까? 한 개인의 머릿속, 인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와 존재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인식 행위를 하면 그 인식 행위가 의의 대상이 돼서 현상으로 작용된다. 그런 말이에요. 현상으로 작용되면 그 순간에 그 현상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말은 인식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공부했죠. 인식한다, 변화한다, 경험한다, 자기한다, 의식한다. 이런 말 동일한 말이라고 공부했잖아요. 1년 전부터.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인식한다는 말은 현상한다는 말이고 현상한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물질적 존재가 그대로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말은 인간의 인식 행위가 인식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현상하는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된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기 되어 있다는 말은 두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됨의 과정, 하나는 있음의 과정. 이 됨과 있음에 대한 설명이 12연기의 인과적 요소 가운데 어떤 말로 규정되어 있냐면 유라고 하는 말로 규정되어 있어요. 유는 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존재가 되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상 속에서 되어가는 거죠. 그죠? 행위와 행위는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행위와 존재도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존재와 존재는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세 번째만 달랑 알아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죠. 이 세상은 한 덩어리야.
이 세상은 하나요. 존재와 존재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존재들이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존재가 생겨나죠. 저렇게 행동하면 저런 존재가 생겨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신문지 좀 갖다 주겠어? 라고 행위를 하면 그런 행위를 하는 존재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듣고 저희가 좀 바쁜가 보다 신문을 갖다 줘야지 하고 갖다 주면 신문을 갖다 주는 행위를 조건으로 신문을 갖다 주는 아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 집은 부창부수군. 금들이 저렇게 좋다니.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이렇게 존재와 존재를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 행위에 있다. 오늘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존재와 존재의 인과적 구성에 대해서, 즉 존재와 존재의 조건 발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명색과 육처의 의존관계입니다. 이 문장 꼭 외워야 돼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 연결해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 일단 이것을 순서적으로 이해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이것을 순서적으로 이해하려면 시간이 개입돼야 돼요. 연기는 함께 나타나고 함께 사라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 시간성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인과적 요소들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각 기능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전에 말했잖아요. 이 손가락 5개를 보기 위해서 눈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 5개가 여기 달려있구나라고 인식한 것을 갖고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문제를 다루겠지만 왜 우리가 재빠르게 눈을 움직여서 하나하나의 손가락을 봐야 하냐면 시과 대상의 조건 발생은 평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식의 발생은 평면적인 것입니다. 식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그 말은 식이 항상 대상을 조건으로 평면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식의 평면성을 우리가 좀 심오하게 자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면의 이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면의 이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면에 뭐가 있겠어요? 심오한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만약에 존재가 식의 평면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존재와 존재가 조건적으로 결합하겠습니까?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도화지가 평면 아닙니까? 식이라고 하는 평면 위에다가 행이 그림을 그려요. 이 현상의 그림이죠. 그러면 식이 이 그림을 나타내죠.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상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식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명색. 이것은 식의 평면에 자기되어서 그려진 존재 현상입니다. 우리가 존재 현상과 존재 현상을 인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전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식의 평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그것들을 인과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의식 과정 안에 명색이 구성되는 거예요. 의식 과정 안에 명색이 구성된다 그 말은 의식 과정이라고 하는 그 평면의 그 작용 속에서 여러 가지 명색이 이렇게 저렇게 인과적으로 결합돼서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 명색이라는 이런 존재 현상들이 계속해서 인과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다 이것들이 의식이라는 평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구성될 수 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나요. 여기 명색이 있습니다. 세조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전개된다. 이게 바로 명색의 전개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죠. 그러면 이 명색이 6가지로 전개됩니다. 첫째, 시각적 유형의 명색이 시각 영역에서 전개됩니다. 청각적 유형의 명색이 청각 영역에서 전개됩니다. 후각적 유형의 명색이 후각 영역에서 전개됩니다. 미각적
유형의 명색이 미각 영역에서 전개됩니다. 촉각적 유형의 명색이 촉각 영역에서 전개됩니다. 정신적 유형의 명색이 정신적 영역에서 전개됩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명색이 인식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색이 인식 현상으로 존재한다. 근데 이 명색이 현상으로 자기 드는 곳이 어디냐? 안이비설신의 6가지 인식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시각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인과적 요소는 안과 색이죠. 내지 정신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인과적 요소는 의와 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적 유형의 명색이라는 것은 안과 색에 대한 명색이에요. 청각적 유형의 명색은 이와 성에 대한 명색이죠. 후각적 유형의 명색은 비와 향에 대한 명색이에요. 미각적 유형의 명색은 설과 미에 대한 명색이죠. 촉각적 유형의 명색은 신과 촉에 대한 명색입니다. 정신적 유형의 명색은 의와 법에 대한 명색이에요. 세존께서 명색이 전개된다라고 말한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데 있어요. 명색이 6가지 감각 영역, 6가지 인식 영역에서 전개된다. 그런데 시각적 유형의 명색이 안과 색의 명색이라고 한다면 이 명색은 다시 2가지로 구별돼요. 하나는 안에 대한 명색과 색에 대한 명색으로 구별됩니다. 명색이 6가지 유형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6가지 감각 영역, 6가지 인식 영역에서 명색이 펼쳐져요. 이게 인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려면 이 6가지 인식 영역에서 펼쳐지는 이 명색을 잘 다루면서 살면 행복해집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뭐해? 공부해. 그래.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청각 영역에서 명색이 펼쳐지잖아요. 그 명색이 펼쳐지는 것을 왜 막으려고 그래요? 청각 영역에서 명색이 펼쳐지고 후각 영역에서 명색이 펼쳐지는 거, 그 자체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고 다채로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존재를 먹지 않고 행위를 먹는 사람이라면 이 명색의 행위가 6가지 인식 영역에서 펼쳐지는 것을 전부 먹고 살 수 있어요. 행위를 먹는 사람은 존재를 축적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먹는 사람은 축적해요. 우리가 존재를 먹는다는 그 자체가 존재를 정복하고 지배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어디 가서 뭐 먹어봤어. 그때 존재를 축적하는 순간이에요. 그냥 먹는 행위를 관찰해서 먹은 사람은 그걸로 끝난 거야. 근데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그와 비싼 음식을 줬는데 맛이 없으면 잘 먹을까요? 잘 먹지 못할까요? 잘 못 먹죠. 아, 입맛에 안 맞아. 어디 가니까 맛있더구만. 그 사람은 벌써 뭘 먹은 사람이냐면 존재를 먹은 사람이에요. 행위를 먹은 사람은 지금 여기밖에 알미 없기 때문에 쌀밥 먹을 때는 쌀밥 먹고 보리밥 먹을 때는 보리밥 먹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 속에서 변화한 것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변화 속에서 존재로 살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불만족스럽고 투정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6가지 감각 영역에서 명색이라고 하는 다채로운 풍부한 행위가 전개됩니다. 그것이 삶이에요. 그림 구경도 하고 음악도 듣고 꽃 향기도 맡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시각 영역에서 일어난 명색이라는 이 행위는 행위를 조건으로 명색이라는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겠죠? 명색이 전개되는 유형이 이와 같습니다. 명색은 6가지 유형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 6가지 유형의 명색은 내적인 명색과 외적인 명색으로 각각 구별됩니다. 내적인 명색은 안에 대한 명색이에요. 외적인 명색은 색에 대한 명색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명색은 의에 대한 명색이죠. 외적인 명색은 법에 대한 명색입니다. 왜 중간을 안 했냐? 생략한 거예요. 동일하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냐?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네이처에 대한 명색은 다 내적인 명색이에요. 색, 성, 향, 미적법에 대한 명색은 모두 다 외적인 명색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내적인 명색과 외적인 명색이라는 현상이 한 개인의 인식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설명해요. 저 밖에 있는 나무를 카메라가 찍듯이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 수행이야. 우리를 카메라로 비교하면 안 돼. 명색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여러 가지 그 심적 이미지를 만드는 곳인데 이렇게 명색이라고 하는 그런 암 속에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그 명색이 어떻게 자기된 것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색을 쓰면서 명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않고 그냥 굴 속에 엎어져서 있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시각적 유형의 명색에서 내적, 외적 명색이 분화하는 거죠. 분화,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내적인 명색은 나라는 존재를 자기하죠. 외적인 명색은 세계라는 존재를 자기하죠. 그렇죠? 여기서 왜 갑자기 자기한다는 말이 나왔냐? 자기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는 명색의 이 명이 수상행이 자기하는 기능이고 과정이에요. 이 물질적인 세계는 명에 접촉하면 전부 자기 중심적인 이미지로 바꿔져요. 그러잖아요? 이 자기 중심적인 이미지가 자기 들은 순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험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경험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이미지가 자기 들은 거예요. 자기 들을 때 의도가 개입되겠죠? 의도가 개입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는 말이에요. 안이비 설신이가 내적인 명색을 구성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색성행 미촉법이 외적인 명색을 구성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내적인 명색은 왜 내적인 명색이냐?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명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명색은 세계를 구성해주는 명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식 안에 나라는 존재와 세계라는 존재인 명색을 생산하는 구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산하는 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식과 명색이다. 이 명색이 전개될 때 어디에서 전개될까요? 육처에서 전개됩니다. 세존께서 명색이 전개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한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순차적으로 이해하라겠어요? 함께 조건적으로 발생한다고 이해하라겠어요? 세존은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 육처 속에서 일어나는 명색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고 말씀하셨냐? 명색이라고 하는 나와 세계, 즉 일체의 존재가 먼저 조건이 돼서 한 개인의 인식 과정을 이끌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은 육처를 획득하는 것이다. 태어남은 오온이 나타나는 것이다. 죽음은 오온이 파괴되는 것이다. 오늘 태어남과 죽음을 공부했네요. 이렇게 안이비 설신이 이런 육처,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를 나라고 딱 거머쥐는 것이 태어남이에요. 이거 원래 내가 아니잖아요? 나라고 거머쥐지 말고 나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했다, 살아있다 하는 것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육처는 내가 거머쥘 수 있는 내가 아니고 그러면 육처는 무엇이냐? 인식 현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경험적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경험적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때그때 나라는 존재를 그냥 삼는 거예요. 본래 실체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됐죠? 해탈이라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태어남과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이렇게 간단하게 벗어나는 거예요. 육처를 나라는 존재로 거머쥐지 마라. 육처는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알고 그 존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해탈이다. 이런 말이에요. 냉장고 사오면은 거기에 뭐 붙어 있어요? 냉장고 사용법이 붙어 있어요. 냉장고 사올 때 냉장고 사용법이 있듯이 내가 태어날 때 나라는 존재의 사용법이 붙어 있어야 돼. 어디에? 옆구리에. 사용법 1. 그대는 육처를 획득해서 태어났다. 이 육처를 실체적인 존재로 거머쥐지 마라. 이 육처는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조건적인 존재라고 하고 경험적인 존재라고 한다.
존재를 조건적이고 경험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사용하면 한생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또 부모가 알려줘야 하는데 부모도 그런 사용 설명서를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밥 주고 맛있는 옷 주고만 했을 뿐이지. 이겁니다.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세존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섭섭하죠. 우리 부모를 배반하란 말이냐.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출가하면 자기가 김씨, 이씨, 박씨인데 성이 뭘로 다 변합니까? 석씨로 변해요. 허성욱이 석성욱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세존 당신의 입에서 태어난 세존의 자식입니다. 이런 뜻이요. 처음에 내가 태어날 때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두 번째, 우리가 해탈을 위해서 태어난다면 세존의 자식이 돼야 되는데 세존은 어디로 우리를 낳냐면 입으로 낳아요. 입으로 낳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법, 가르침에 의해서 태어난 자, 이런 뜻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납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납니다. 이 시간에는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명색이 전개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육처입니다. 명색은 6가지 유형으로 풍교는 우리 삶을 전개시키고 있어요. 그 명색이라는 것을 행위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지복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머쥐고 존재로 집착하게 되면 변화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생사에 윤회한다는 말은 이 육처를 나라는 존재로 거머쥐기 때문에 놓치면 잡으려고 하고 놓치면 잡으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뭐라고 하냐면 구부득구라고 그래요. 구해도 괴로움뿐이다. 원래 나라는 존재는 허구이기 때문에 그 허구를 향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허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존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실제적인 것에 대한 허구이지 조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진실한 거예요. 행복이 여기에 있어요. 마치겠습니다.